정광훈 목사는 정부에 대한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중에 이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 행사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이냐고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 우리가 다 주머니를 털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 1도 모르는 사람의 방송 대연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월 3일 광화문에서 정말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우리 보수단체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박수 한번 치고 일단 시작할게요. 사실 저희의 바램은 굉장히 초라한 집회. 그들은 저희들한테 뭐 3.5만, 3.5다, 5만이다 어떻게든지 숫자를 낮추려고 숫자 싸움으로 또 몰고 갔죠. 그러면서 그래 너희들은 그럼 얼마나 나오나 보자 라고 했을 때 좀 조금 나왔으면 저희가 좀 놀리는 맛이 있고 좀 깔깔깔깔 웃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점에서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숨 쉬시는 분들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뉴스가 보기 싫고 기운이 없다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들이 저렇게 마음먹고 특정 시간에 총 집결을 하게 된다면 저 정도 숫자는 모기가 있네요.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기 자유한국당 그거에 약간 부합하는 어떤 종교단체 그리고 각종 보수 세력, 과거에 박근혜를 지지했고 이명박을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리고 더 그 과거로 돌아가면 뭐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까 이승만까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그 중심, 그 골격을 계속 잡고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버텼던 세력들입니다. 한가닥했죠. 대신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세력들입니다. 당연히 저 정도는 나와줘야죠. 우리의 사실 바램은 좀 놀리고 싶고 막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희 욕심이죠. 우리의 욕심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저들은 건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정도 나와줘야 또 저희가 또 힘이 나서 또 으쌰으쌰 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 당연한 거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예전에 대선 결과를 봤을 때 뭐 51대 49 소위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직까지는 51대 49 뭐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들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권에 의해서 단단하게 뭉쳐 있는 반면 저희는 그렇게까지 조직적이진 않지만 각자만의 생각들도 뭐 다 있죠. 하지만 어떤 신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신념 하나로 이렇게 저희는 또 똘똘 뭉치게 된 거라고 해서 그 성격 자체가 좀 완전히 다른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저들이 저렇게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28일 날 있었던 9월 28일 촛불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또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저렇게 모일 수 있게 해준 건 다 누구 덕분?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 촛불 시민의 덕분이다. 그래서 저분들도 나름 막 갈라지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셨는데 오래간만에 저희 덕분에 보수 대동단결을 딱 해서 아주 사이좋게 그죠? 그런 모습 참 보기가 좋습니다. 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어떻게 한 목소리만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우리도 다 알잖아요. 사람들은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기분이 안 좋거나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좀 여기서 이제 좀 그 실망과 기분 나쁨을 좀 좋게 좀 바꿔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바로 촛불 집회와 보수 대동단결 집회의 틀린 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틀린 점은요, 저들은 야당 대표, 원내대표와 대표가 총동원해서 당직자들까지, 전국에 있는 당직자들이 총동원해서 전폭적으로 이 집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썼습니다. 그냥 쥐어짰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동참하고 있는 일부 전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형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동요했어요. 신도들 나가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느님의 은총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 다 그냥 어디 그냥 막 다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냥 지옥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면서 그렇게 굉장히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각종 보수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또 거기엔 또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단체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제가 봤을 땐 정말로 다 온 것 같아요. 예전에 김어준 총수의 말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들이 조국 장관을 공격했을 때 한 달 반 이상을 맹공을 퍼부었을 때 그게 바로 저들의 모든 뭐라고 하지? 정말 최선의 노력의 최선의 결과다. 최선의 최고의 최선을 다해서 공격한 게 그 정도의 총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바로 요게 저들이 집결한 최선을 다한 지금 남아있는 보수의 총량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다.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엔 이 촛불 뒤에도 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분들도 있겠지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저분들 중에는 또 이렇게 보니까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놔두는 그 알바 전단지 같은 거 있죠. 알바 모집 공고. 그래서 집회에 참가했을 때 뭐 2만 원씩 준다 해서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문재인이 싫어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화면을 보면요. 젊은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촛불 집회와는 좀 다른 점이 거기는 나이 드신 분들, 남녀노소, 정말 남녀노소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다양한 각계각층의 그냥 평범한 시민님 반면에 여기는 좀 굉장히 정치 성향이 짙은 그런 나이 많은 분들이 많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또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이분들은 또 저희도 실제로 JTBC한테 뭐라고 하긴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JTBC 기자가 리포트하는데 옆에 둘러싸면서 진실보도 외치고 나중에 JTBC 기자 갈 때 기레기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누구 하나 그 기자 몸에 손을 댄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웬걸 이 보수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좀 과격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한눈만 걸려봐라 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하려고 해서 JTBC 기자들한테 막 손을 대고 막 추행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보니까 손석희 JTBC 앵커가 법적 대응을 한다는 어떤 단호한 말씀까지도 했습니다. 법적 대응이요. 그런 짓을 하셨고요. 또 실제로 46명 정도 되는 분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청와대로 진출하는 와중에 강몽을 들고 경찰을 위협하고 또 폭력을 좀 행사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게 이들의 한계예요. 지금 첫날에 이 정도예요. 첫날. 뭐 집회를 못하게 방해한 것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회가 계속될수록 이 보수 쪽의 집회 사람들의 수도 많이 줄어들고요. 더욱더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더욱더 평화적으로 더욱더 꾸준히 한 목소리를 한번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행인 거는 이분들 덕분에 저도 좀 왠지 힘이 나요. 토요일날 또 나가고요.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저희 일상에서 열심히 살고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세상을 좀 정의롭고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네, 저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연정 까파였습니다.